심장 노화가 불러오는 질환부터 심장 건강법까지 자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티버스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늙고 병들게 하는 주범들을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녹슨 파이프. 파이프. 이게 오래돼 무슨 보여요. 의미일까요? 막히고 터지는 혈관. 그러니까 어디서 피떡이 날라와가지고 혈관을 그냥 콱 막아버리는 걸까요, 교수님? 네, 그 심장 혈관의 피떡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오는데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방금 보신 그 녹슨 파이프처럼 혈관 안쪽에 때가 끼고 그 동맥경화가 생긴 것 때문에 혈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죠. 그렇게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통증이 옵니다.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갑자기 심장 혈관을 콱 막을 때 그럴 때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심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뻐근하고 짓눌리는 느낌이 있고 엄청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아픈가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 중에 혈관이 막혀서 오는 통증이 가장 심한 통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막히면 정말 환자분들 중에는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것처럼 심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콱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왼쪽 가슴에 오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드물게는 또 체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많이 들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통증에 대한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심장의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이 왼쪽 가슴보다는 명치 있는 부분, 명치. 이 부분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심장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의 원인인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협심증이 더 심해지면 그 왜 소위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당황하죠. 교수님? 네, 본인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심근경색 같은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은 보시면 환자분을 의식을 확인해서 깨우시고요. 깨우기. 만약에 깨지 않는다 그러면 119나 지인들에게 알리시고요. 알리기. 마지막은 가슴 부위를 누르시는 심폐소생술 누르시고요. 누르기. 그리고 간혹 공공기관에 가시면 자동 제세동기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위치를 파악하셔서 사용 방법을 이렇게 좀 익히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가 5분만 지나더라도 심장병 치료가 잘 되어도 뇌 손상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시거나 뇌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왔던 환자분인데 네. 39세 주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젊은데. 응급실에 오셨어요. 39세? 왔는데 밤 11시였는데 옆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9살짜리 초등학생 딸이 그날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엄마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거죠. 엄마 깨우고 깨지 않으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엄마 친구에게 전화하고 그리고는 엄마를 똑바로 눕힌 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해서 다행히 어제 그저께 퇴원을 멀쩡하게 하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이랑 그 따님한테 오늘 방송에서 꼭 깨알 누사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동의를 받았는데요. 9살짜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기 꼭 해보시길 득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네요. 그렇군요. 선생님, 심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응급으로 병원을 갔을 때 심장 스탠드 시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 환자분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20분 만에 달려갔었는데요. 저희가 치료하는 질환 중에 가장 응급으로 빨리 치료해야 되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인데 요즘은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 두 번째로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리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자기 혈관 위에다가 고속도로라고 하는 일종의 다른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을 관상동맥 우회로 수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시술을 통해서 하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보시면 혈관 안에 찌꺼기나 혈전으로 좁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쪽에 볼펜 스프링 같은 금속망을 끼우는 겁니다. 뭐 시술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워낙에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저런 것들로 치료하고요. 저런 금속을 몸에 넣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네. 금속 스텐트를 넣지 않고 다음 풍선 확장술이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좁아진 데다가 이렇게 풍선으로 확장만 하고 풍선은 나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그렇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 의료진이 알아서 결정해서 치료를 잘 해드릴 테니 꼭 빨리 오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에 이어서 우리 심장에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이 그려져 있죠. 줄줄 새고 역류하는 판막. 대체 판막이 뭐길래 여기가 고장 나면은 피가 셀까요? 예, 심장은 온몸이 필요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가 한 방향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에 방이 4개가 있는데 각 방마다 4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문도 오래 쓰게 되면 삐걱거리고 망가지는 것처럼 안 다치고요. 심장 판막도 오래 쓰게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면 판막이 잘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을 판막 협착증, 그리고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면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겠죠. 그런 경우를 판막 역류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판막 협착증과 역류증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4개의 판막이 각각 단일 판막 질환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 판막에 동시에 병이 오는 다발성 판막 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선생님, 심장 판막이 늙고 또 이렇게 구멍이 나서 제 네.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심장 판막 질환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증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법 진행한 심한 판막 질환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판막 질환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역류하거나 온몸으로 혈액이 잘 못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쉽게 숨이 차고 숨차. 어지럽고, 그리고 심장에다 피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도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또 심장이 커지면서 이상한 부정맥들이 생겨서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심하면 실신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평가하고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문이 고장났으면 수리를 해야죠. 우리 판막이 고장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럴까요? 뭐 비수술적 치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판막이 고장나면은 우선은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고, 판막 질환의 근본 치료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 수술적 치료에는 네. 있는 판막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판막 성형술과 그리고 그것을 수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어주는 판막 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서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가슴을 열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판막을 삽입하는 경피적 중재 시술을 통한 수술이 아닌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좀 잘 선택을 해야겠고요. 그다음 힌트 그림 보시면 이게 낡고 오래된 방패인데 방패. 단단하잖아요. 네. 비대해지고 딱딱해진 근육. 사실 근육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장 근육은 또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네, 제가 여기 오늘 심장 모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 잡아주시겠습니다. 예, 예. 보시면 네, 이게 정면에서 심장을 보는 모습인데요. 어. 요 겉면을 이렇게 드러내면 네, 안쪽에 보이는 요 방이 있고 요 방 사이의 벽이라고 요게 심장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팔이나 다리는 근육이 두꺼우면 기능이 좋은데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심장 벽이 두꺼워지면 심장 안에 방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 뻣뻣해지고 두꺼워지면 쉽게 숨이 차지는 겁니다. 아주 많은 원인 때문에 뻣뻣해지고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심전도랑 엑스레이 또는 심장 초음파 같은 거 검사하셔가지고 네. 일단 심장이 좀 크다, 좀 뻣뻣해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비대해졌다, 좀 뻣뻣해졌다 이런 심장 근육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또 치료를 하면 다시 좀 말랑말랑하고 날씬하게 그러게. 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살을 빼야 되냐? 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뚱뚱해지고 뻣뻣해질 원인을 찾는 거죠. 예. 혈압이 높다, 혈압 조절하시면 되고, 당뇨 조절하시면 되고, 비만이면 체중 줄이시고요. 특히 술 많이 드시면 제가 또 심장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음주 줄이시면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뚱뚱해지거나 뻣뻣해진 심장보다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빨리 확인해서 빨리 하면은 잘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뚱뚱하고 뻣뻣해진 심장도 충분히
날씬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 관리도 잘 하셔야겠고요. 그다음 힌트 그림은 보면 형광등인데 네.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말았다 막 그래요. 왜 전기가 그럴까요? 끊겼나 봐요. 고장난 전기 신호. 요게 이제 부정맥을 의미하는 거죠, 장 교수님.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심장은 전기적인 신호로 뛰는데요. 이걸 60년, 70년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마치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듯이 네. 자기 맥박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자기 맥박을 유지 못하는 그런 경우 중에 나이가 들어서 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건데요.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심장 안에 생긴 혈전이 그 대동맥을 타고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 중에는 심장병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간 것이 복부 쪽의 혈관을 막으면 네.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다리의 혈관을 막으면 다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혈전이 심장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요.